모기, 여러분의 피를 원하는 만큼 실컷 빨아먹는 눈의 가시들이죠. 진짜 극혐이에요. 친구들과 피크닉에 가거나 캠핑을 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있을 때에도 귀찮게 하는 녀석들입니다. 여름이 싫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저 모기들 때문일 거예요. 왜 우리를 무는 걸까요? 그리고 물리면 왜 간지러운 거죠? 지금부터 모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봐요. 자연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는 오리너구리가 있어요. 그들은 알을 낳고 오리와 비슷한 주둥이를 가졌죠. 특정 종류의 해파리는 사실상 수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연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괴상망측하고 진귀한 생명체가 많죠. 그에 비해 모기는 어때요? 에이, 그 정도로 특별하진 않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디든 출몰하니까요. 그래도 보아하니 모기들도 자연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하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모기들은 5천만 년에서 1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온 고대 생물입니다. 그 말은 공룡들도 모기들한테 시달렸다는 소리예요. 그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가 모기를 쫓기 위해 꼬리를 휘두르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당연히 모기들은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분명 지구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인간도 최소한 한 번은 모기에게 피를 헌납했을 거예요. 모기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하는 생물입니다. 남극을 빼면 거의 모든 기후와 환경에서 살 수 있죠. 아프리카 사하라의 열대 기온에서뿐 아니라 시베리아 벌판의 차가운 숲에서도요. 전 세계에 약 3천여 종의 다양한 모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선 약간의 물과 식량만 있으면 됩니다. 아, 할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말고 여러분 몸에 흐르는 빨간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기는 언제부터 다른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을까요? 사실부터 말하자면 모든 모기가 피를 빠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피를 주식으로 삼고 안 삼고의 기준은 종이 아니라 성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피는 암컷만 먹고 수컷은 꿀이나 과일즙만 먹어요. 이건 마치 모든 남성들이 채식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식습관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경우는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은 암컷과 수컷 모기의 차이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컷 모기들은 암컷에 비해 몸집이 작아요. 만약 근처를 날아다니는 모기의 더듬이가 화려하고 깃털이 달려있다면 바로 내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수컷이니까 안 물어요. 암컷 모기의 날개짓은 너무 빨라서 거의 초당 300에서 500번 치솟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고 여러분이 슬리퍼 한 짝을 손에 들게 되는 거죠. 수컷 모기의 더듬이는 이 소리에 매우 민감해서 짝짓기 상대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반면 암컷의 더듬이는 매끈하고 부드럽습니다. 모기의 수명은 한 달에서 2달 정도입니다. 암컷들이 그렇고요. 수컷들은 더 일찍 갑니다. 약 2주밖에 못 살아요. 모기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삐 활동합니다. 암컷들은 특히 할 일이 많아요. 알을 낳기 위해선 피를 공급받을 다른 동물을 찾아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할게요. 알을 낳을 준비가 되면 알을 낳을 물 웅덩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보금자리에서 약 2에서 3km 안에서 피를 공급받을 동물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물 근처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기들에게 물어뜯기기 딱 좋거든요. 잠깐만, 그래도 집 현관에 모기 퇴치기를 걸어놨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모기들은 빛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사람의 피를 먹고 싶어하는 생명체는 별로 없어요. 흡혈 동물들은 다른 포유류들을 선호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신발이나 돌돌 말린 신문지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낮으니까요. 하지만 모기 중에도 조류나 파충류 혹은 양서류의 피만을 고집하는 종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빛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잘 찾아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 냄새로 탐지합니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체온을 감지하기 위해 킁킁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 바로 CO2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이 모기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모기들은 약 22m가 떨어진 거리에서도 공기에 떠다니는 소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을 쉬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들은 목표물에 가까워질수록 열기와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주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100여 개의 렌즈로 이루어진 눈입니다.
두 번째는 큰 동물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작은 털이죠. 만약 여러분이 마당에 나가서 잔디를 깎고 있으면 그 주변 공기의 변화를 모기의 털이 감지하는 거예요. 가장 신비로운 점은 그들이 피를 빠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찰나의 따가움 혹은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사실 모기들에게 이 행위는 길고 기발한 과정입니다. 모기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앵앵대는 소리 때문에 거의 대부분 들키게 되지만 그건 날개에서 나는 소리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임무가 더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3분 동안 피를 빨아야 배를 채울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3분 동안 쉬지 않고 피를 빨아야 해요. 혹시 모기를 향해 손을 휘두르거나 겁을 주려는 것은 소용없다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나요? 누가 물어보면 이걸 알려주세요. 생물학자인 제프리 페 박사가 2018년에 지휘한 한 연구에 따르면 모기는 24시간 동안 그들에게 유난히 더 호전적인 행동을 한 생물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답니다. 즉, 만약 모기가 여러분을 물려고 했을 때 손으로 밀어냈거나 쳐냈다면 아마 그 모기는 다른 목표물을 찾는 데 몰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매우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물에게 몰래 접근하는 데에 성공해도 실제로 피를 빨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모기의 입, 흔히 주둥이라고 하는데 이는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날카로운 빨대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 주둥이 안에는 6개의 가늘고 긴 침이 있고 이 주위를 입술이라고 볼 수 있는 껍질이 둘러싸고 있죠. 맞아요. 바늘 하나가 아니라 6개를 단번에 꽂는 거예요. 이 중 몇 개에는 피부를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의학과학자들은 모기 주둥이의 바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덜 아픈 주사를 발명했답니다. 그건 고맙네요, 모기씨. 모기가 가진 바늘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피부 밑에 있는 핏줄을 탐지하고 침을 주입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침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모기는 3분 동안 피를 빨아야 충분히 배가 찰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주둥이가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입니다. 보통 이때 목표물이 따끔거림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둥이가 피부를 뚫는 그 순간 바로 침을 주입합니다. 모기의 침에는 100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피가 굳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거죠. 침 안에는 마취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몸에 주입되는 순간에는 따끔거림을 느끼지 못하고요. 모기가 피를 다 빨아먹고 주둥이를 빼서 날아가면 그제서야 간지러워지는 거예요. 간지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효소 알레르기가 있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극소수로 모기에 물려도 간지러움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 참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은 피를 왜 먹는 거죠? 특히 수컷들은 수액과 꽃골만 먹는다면서요. 아까도 말했지만 암컷들은 알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두 영양분은 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를 잔뜩 들이마신 모기는 약 하루에서 이틀 동안 소화를 마치고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다행인 점은 모기가 제일 좋아하는 피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모기를 방지하고 막을 방법이 많아요. 제가 알려드릴 모기 퇴치법은 채취를 최대한 숨기라는 것입니다. 양초나 허브,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보세요. 물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모기떼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도구가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퇴치제로도 충분히 모기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평소 어떤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앵앵거리면서 날아가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